일본 정부가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학술회의 후보 6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엉뚱한 소리로 논점을 흐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를 보는 일본 네티즌은 변명을 하면 할수록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학술회의 신규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를 행정개혁 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는 핵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일본 정부는 지하 300m 이상의 깊은 안반에 반영구적으로 격리 보관하는 지층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듯 학술회의가 2012년과 2015년에 2회에 걸쳐 제언을 했지만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입니다. 핵쓰레기는 보관기간이 수만 년 단위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지층이 안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보관으로 우선 50년간 지상 격리 보관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0년간 임시 보관을 하는 동안에도 핵쓰레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본 학술회의는 핵쓰레기의 총량 상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까지 조언했습니다. 지층 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이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명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권력자의 비호를 받고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 정책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어용학자가 활개를 치는 부처의 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학술회의는 그간 세상의 평가나 지위에 걸맞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때로는 일본 정부의 귀아픈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학술회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학술회의의 자세는 일본 정부에겐 눈 위에 붙은 혹과 같은 존재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2회에 걸친 제언이 국민 여론을 움직여 지층 처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면 핵쓰레기 처분은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핵쓰레기의 상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제언 등도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방해가 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 정권은 후보자 임명 거부라는 위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인사권으로 학술회의를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를 행정개혁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술회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술회의는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 총리 관할 국가기관으로 연간 10억엔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에 비효율적인 운영 등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상에도 행정개혁의 칼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핵 쓰레기의 지층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학술회의의 의견은 최신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런 지식을 무시하는 형태로 지층 처분 계획을 추진하여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적지 지도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스가 총리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중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단체의 회원이 일부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엉뚱한 소리로 논점을 흐리는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밤 NHK에 출연해 자신이 학술회의 추천 후보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회원이 일부 대학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젊은 학자와 지방 출신 등도 선임해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직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겠냐며 학술회의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한 학술회의 회원으로 임명하면 공무원이 된다며 학술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여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술회의 추천 후보 105명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며 구체적인 임명 거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취임 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선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진짜 인명 거부 이유를 숨기려고 억지 변명을 하면 할수록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49년 발족한 일본 학술회의는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일본 학술회의법에는 회원 후보는 학술회의가 추천하고 총리는 그 추천에 따라 회원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학술회의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는 태평양 전쟁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반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박탈되고 많은 학자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의 학문 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본 학술회의법입니다. 이는 일본 헌법이 전쟁에 대한 강한 반성과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헌법 구조에서 그 평화주의를 극한까지 구체화하면서 사상 신조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않고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근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자민당 보수파 중에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태평양 전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의 평화주의를 부정하는 큰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기본 사상으로 볼 때 일본 학술회의는 존립조차 용인할 수 없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학술회의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펼쳐왔습니다. 독재적 체제를 가진 자민당 보수파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시절에 구축한 언론 지배와 관료 지배로 인해 학술회의 무산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내를 숨기면서 은신해온 자민당의 싸움을 좋아하는 우익층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고 평화주의를 무너지게 하고 기본적 인권 억압을 향해 당당히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방치된다면 일본에서 조만간 독재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동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호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화학적 의미에서 방류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농도 규제는 하고 있어도 총량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하고 바다에 얼마든지 흘려보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동이 자국에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